네, 시장 보겠습니다. 지금 보합권으로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그 안에서 종목별로 수급이 또 살아나는 쪽도 많습니다. 2차 전지는 VI 발동되는 종목들도 많네요. 기회 볼까요?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이민섭 과장과 포트폴리오 전략 오늘도 재점검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지금 괜찮은 건가? 지금 러셀 지수도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순환매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뭔가 재편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딱 네. 8월 중순입니다. 어때요? 우선은 좀 긍정적인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해왔고요. 지난주 보게 되면은 미국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고 한국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좀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은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졌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중심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제가 여기 나오게 되면 아마 신고가를 돌파한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오늘자로 보니까 99.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 관련돼서 바이오 종목,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중심의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뭐 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좋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도 일어난다고 하면은 코스닥 중심 그리고 바이오 중심으로 좀 상승장이 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시그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ADR 반등,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증가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객 예탁금 증가나 ADR 반등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의 상승세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다른 부분들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인 부분들 때문에 수급 변동성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다음 주에 21일부터 23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네. 금리 인하 관련돼서 파월 연준 의장이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증시가 좀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체크해 주신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아마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순환매에서 종목을 뭔가 변경하시려는 시그널들을 지금 말씀 중에 흘려주셨거든요. 포트폴리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보실까요? 포트폴리오 필수 섹터 우리 이민석 과장의 포트폴리오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바이오 비중 확대 25%로 늘렸고요. 또 같이 늘린 게 반도체입니다. 20%까지 비중 확대. 지난주에 신규 편입하면서 늘렸던 인바운드는 15%의 비중을 유지. 조바원도 신규 편입됐잖아요. 이 주도주들도 20% 그대로 가져갑니다. 눈에 띄는 건 전력기기 계속 축소고요. 와, 지난주에 고점을 명확하게 주셨네요. 거의 화장품 미용도 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좀 비중을 축소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그대로 줄여갑니다. 축소도 궁금한 게 많은데 사실 확대부터 들을게요. 바이오를 비중을 더 늘립니다.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를 운용해도 되는가? 그 배경은 결국 매크로 금리 인하에 있는 거예요? 네,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주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었던 게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주 장세의 흐름으로 가게 됐을 때는 코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2차 전지 랠리도 있었기는 하지만 2차 전지 랠리에 비해서 바이오 랠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비중 확대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제일 많이 싣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종목 이제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뭐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좀 더 매수를 해서 좀 더 올라가는 부분 뭐 50만 원 이상의 주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타픽으로 처음에 추려주셨던 게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장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약가치 있는 쪽. 네. 근데 오늘 관심주로 같이 주신 게 알테오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테오젠 중심으로 지금 조정을 이용해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밤사이 나올 논란들 좀 종결해 주세요. 낙폭은 많이 줄여가기는 하는데 지금 좋게 보시는 이유는
외사 리포트는 근거 없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예,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어제 이제 퇴근할 때쯤에는 기분이 되게 좋았었던 게, 네. 일단 대표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머크에서 키트루다 SC 관련돼서 로열티가 약 5%대다라고 이제 확정을 어찌 보면 지어주면서 시간으로 강세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시황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외국산 리포트 이제 USB에서 나온 그 매도 리포트를 보면서 좀 한 30장 정도 되거든요. 다 네. 읽어보고 잤는데 확실히 근거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우선은 키투르다 SC 초기 전환율을 머크에서는 30에서 40% 정도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50%, 60%까지 이제 2, 3년 후에는 확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사인 리포트에서 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2030년에 26%로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가치 판단을 하게 될 때 목표 주가가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열티 수준도 이제 알테오젠 대표가 말한 5%보다 좀 낮게 잡으면서 네. 목표 주가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알테오젠 관련돼서 IR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이제 공지까지 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9월 말이면 머크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는 이벤트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로 좀 잡아보자, 흔들릴 때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안에서도 알테오젠을 가장 대표 주자로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으로 더 비중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몇 가지 더 있는지 힌트를 조금 더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은 그 일정 모멘텀들을 좀 더 일정이 확인해 많아서, 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이제 학회들이 계속 좀 몰려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에스모 유럽 암학회를 좀 체크를 해볼 에스모. 필요가 있는데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이전에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딱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게 이제 ABL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빅파마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BBB 셔틀 관련돼서 이제 뇌물질 투과시키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8% 급등하는 너무 모습을 강한데요?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뭐 조정 시에 다시 매수한다고 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ABL 바이오든 그 다음에 ADC 항암제 관련돼서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주가가 한 10%, 20% 이상 더 갈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네. 에스모아케 관련돼서는 알테오젠 또한 이쪽에서 이제 ADC 관련된 SC 전환 관련된 데이터들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근거가 좀 명확해지겠군요. 자, 다음으로 비중 확대한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 승인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이야기들 계속되고 있고, 중국 수출 재개 이야기도 여기에 납품된다. 지금 뭘 기대하고 반도체를 더 늘리시려는 전략이실까요?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어찌 보면은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솔브레인, 소보장. SNS텍 이런 소보장 정도로 이제 하반기 때는 좀 더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침 오늘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적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좀 이오테크닉스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반기 들어서 HBM3E가 펄테스트 통과해가지고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 이제 레이저 장비 수요가 확대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토템초 레이저 기술이 부각이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토템초 레이저 기술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펄스 레이저로 이제 주변부의 열을 변형을 가하지 않고 이제 기화해서 날려버리는 원리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신기술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든 아니면 나중에 SK 하이닉스든 계속해서 좀 기술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의 레이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모멘텀을 계속 보고 계시군요. 테일러팩 관련한 이오테크닉스 대표 수혜주입니다. 이렇게 종목 꼽아주셨고요. 미용을 계속 줄인다. 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미 화장품 뷰티 쪽으로는 일부 고점은 나왔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잘 가고 있는 뭐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도 고점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쪽도 줄여요.
네, 예전에 제가 피부 미용 쪽이나 전력기기 이런 쪽의 비중 확대를 말씀드렸었을 때는 다른 뭐 업종들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투자 관련돼서는 뭐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투,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꺾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3분기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수출 데이터를 좀 먼저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7월 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 8월 수출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달 전보다는 확실히 관세 영향을 받아서 좀 매력적인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관련된 실적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소비재 쪽의 수급보다는 오히려 산업재 쪽, 조선 쪽으로 수급이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방호는 20% 유지하고 화장품은 7, 8월 수출 지표를 봤을 때 확실히 관세의 영향이 눈에 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근거 섹터 전반에 걸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방원 안에서 비중을 유지한다면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조선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다른 섹터는 좀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비중 싣는 쪽 한 번 더 코멘트 주시면요. 지난주에도 조선 쪽을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선 쪽은 계속해서 좀 비중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은 조선 쪽이 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방원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실적도 받쳐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25일로 확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모멘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 쪽으로 좀 더 강하게 푸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25일 이벤트 플레이까지 조선에 힘 싣습니다. 이민섭 과장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코멘트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같이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